방식으로 세금 신고를 하셨다면은 180만 원의 세금을 내셨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 택함으로써 약 50만 원의 세금을 아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세금 지식을 알려드리는 돈세지입니다. 혹시 나는 전세로 살고 계시면서 본인 집 반전세로 주고 계신 분들 있으시죠? 또 자가에 살고 계시면서 오피스텔에서 월세 받고 계시는 분들 계실 텐데 어떤 주택을 임대하느냐, 또 월세로 얼마를 받느냐에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만약에 하지 않으면 나중에 엄청나게 가산세가 붙는 세금 폭탄 맞으실 수 있는데요. 그 지난 영상에서 내가 과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건지, 대상이라면은 얼마나 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준비해 봤으니까 그 지난 편 안 보고 오신 분들 다시 돌아가서 지난 편 보고 오시고요. 이번 편에서는 종합소득세 절세할 수 있는 방법 있는지 준비했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 나는 전세를 살고 있고 그다음에 그 내 집은 반전세를 준 경우에 대해서 주택임대소득 신고를 해야 되는지, 해야 된다면은 얼마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계산을 좀 해봤죠. 그래서 그 이번 시간에는 좀 절세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좀 절세할 수 있나요? 국가에서도 적극적으로 뭔가 사업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세금 있는 대로 다 내게 하면은 너무 과하다. 이렇기 때문에 조금 싼 집을 임대 주시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좀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놓기는 했거든요. 이거를 이제 저희는 분리과세라고 말을 합니다. 종합소득이랑 우리 다른 소득과 합해서 세금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거대로 하고 이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분리해서 그것만 더 하겠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로소득은 근로소득대로 신고하고 그다음에 월세, 주택임대소득은 요거대로 나눠서 신고하고. 종합소득은 아무래도 근로소득이나 다른 사업소득이 있으시면 세율 구간이 높으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주택임대소득까지 얹혀지면 세율 구간이 더 올라가게 됨으로써 많은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별도로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만 정해진 세율로만 딱 세금을 받고 말겠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소득이 높아서 세금을 많이 내셨던 분들에게는 이 분리과세라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무조건 분리과세가 유리한가요? 그거는 좀 하나하나 따져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내가 분리과세로 주택임대소득을 낼 수 있는지 그거부터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월세 소득이 연 2천만 원이냐 아니냐로 일단 먼저 한번 갈립니다. 강남에 네. 뭐 월 한 400에서 500만 원의 그 월세를 받고 계시는 분들은 이 2천만 원이 넘잖아요. 네. 이런 분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무조건 종합과세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 월세가 연 2천만 원이 안 돼요. 그렇게 되면은 종합과세로 할지 분리과세로 할지 이제 따져보고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산타운에 전세로 지금 살고 있고요. 보증금은 6억에 들어왔어요. 제가 마포 레미안 푸르주를 가지고는 있는데 반전세로 지금 임대를 준 상태입니다. 보증금은 5억 5천, 그리고 월세는 165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현재 직장에서 나오는 소득은 연 4,800만 원 정도 되고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예요. 저처럼 집 한 채 가지고 있어도 월세 받은 거에 대해서 세금 내야 되나요? 그러면은 요분 같은 경우에는 연간 받는 월세는 2천만 원 이하인 거죠. 그러면은 이게 종합과세가 좋을지 분리과세가 좋을지 좀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라고 하면은 절반을 무조건 필요경비로 빼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번 월세 소득의 절반은 너가 이거를 유지하는 데 썼으니까 이 절반에 대해서만 세금을 걷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율도 분리과세가 되면은 14%로 고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이 분리과세의 주택임대소득 방식으로 세금 신고를 하시게 되면은 13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시면 돼요. 기존에 종합과세로 했을 때는 얼마를 내셨어요? 종합과세 방식으로 세금 신고를 하셨다면은 180만 원의 세금을 내셨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 분리과세를 택함으로써 약 50만 원의 세금을 아끼실 수 있습니다.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일정 조건에 부합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분리과세가 유리할 수 있는데 종합과세랑 분리과세 어떤 게 더 유리할지 조금 간단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홈택스에 들어가면은 그 종합과세랑 분리과세 예상세액 비교 서비스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저희가 이제 소개해 드리는 홈페이지 여기나 아니면 저희가 본문에 URL 추가해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지난 정부 말에 좀 꽤 하셔가지고 등록하신 분들도 있으신데 이분들은 세금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줄일 수 있을까요? 주택임대사업자는 아무래도 의무임대 기간, 뭐 8년이나 10년 동안 내가 이 집을 계속 세를 주겠다고 정부와 약속을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세금 혜택을 주게 됩니다. 아까 전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세무서에만 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아까 50%까지만 필요경비를 인정해 준다고 했는데 이 분들은 60%를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번 월세 소득에서 40%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시게 되는 거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되는 그 과표 자체가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사실 그 주택임대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여기에서 사실 추가적으로 좀 빼주는 게 좀 있어요. 이게 원래는 200만 원인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은 이건 역시도 4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지금까지 주택 임대소득세를 좀 절세할 수 있는 방법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 이거 말고도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질문들을 좀 주셔가지고 제가 정리해서 좀 갖고 와봤는데 관리비 명목으로 받는 돈 이것도 신고해야 되냐? 요새 좀 월세랑 별도로 관리비를 조금 더 많이 받으시는 분들도 좀 계셔서 이것도 소득으로 신고해야 될까요? 이게 정확히는 정말 관리비 명목이었으면은 이게 신고를 안 하셔도 돼요. 예를 들자면은 수도료가 뭐 한 달에 뭐 2만 원이 나왔는데 2만 원 받아서 2만 원 내는 경우에는 이거를 따로 신고를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내야 되는 관리비보다 더 많은 돈을 관리비 명목으로 받으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그럼 이거는 실제 관리비로 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월세 소득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전에 주택 세금의 그 꽃이라고 하죠. 양도세. 요거 설명해 주실 때 1가구 2주택 설명 많이 해 주셨는데 그 일시적 1가구 2주택일 때 이 종합소득세도 영향을 좀 주나요? 그러면 정말 좋겠지만 이건 진짜 별개입니다. 일시적 2주택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에서만 해당되는 개념이고요. 주택임대소득을 이제 계산을 할 때는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내 주택이 몇 주택이냐를 그냥 2주택이시면은 2주택자로서 세금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주택 임대소득이랑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이제 계산을 좀 해주셨는데 요새는 좀 다른 자잘한 소득들도 많아요. 이자 소득도 있고 그다음에 요새 주식 많이 하시니까 배당 소득도 있고 좀 뭐 쿠팡, 배민 뭐 이런 알바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이런 소득들이 있으면은 종합과세, 분리과세, 유불리에 대해서 이것도 좀 달라지나요? 이게 종합과세가 유리하냐 분리과세가 유리하냐는 사실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런데 저희가 대체적으로 좀 러프하게 말씀을 드리면 뭐 내가 배민을 통해서 뭐 벌어들인 소득 그리고 근로소득 뭐 다른 소득에 그 과표가 1,200만 원이 넘으시는 분이라면은 아무래도 좀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가 좀 더 유리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경향이 좀 있고요. 하지만 사업에서 막 결손이 나서 주택임대소득은 합산을 할 수 있거든요. 결손과 함께. 이런 경우라면은 종합과세를 조금 더 고려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12월까지는 2주택자였고 그다음에 자가로 사는 집 외에 이제 월세를 줬는데 올해 1월 같은 경우에는 처분했다. 이러면은 올해 종소세 신고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몇 주택자로? 이 소득세의 그 납세 의무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2022년 12월 31일. 그래서 그때 내가 2주택자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월세 소득에 대해서 세금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11월 30일에 팔았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11월 31일에 팔았으면은 그 11월 31일 전까지 생겼던 월세 소득에 대해서 세금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그 뒤에 내가 이제 1주택자가 된 이후에 생겼던 월세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그리고 내게 된다면 얼마를 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고요. 마지막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부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1주택이고 그다음에 기준시가가 9억 원이 넘는다면 월세를 얼마를 받으시더라도
수입 신고하시는 대상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부부가 보유한 주택이 세 채 이상인 경우에는 월세 수입을 신고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간주 임대료도 검토를 해보셔야 된다. 그다음에 분리과세를 할 거냐 종합과세를 할 거냐 같은 경우에는 사업소득이나 현재 근로소득이 있으시다면은 임대소득 수익 금액이 연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 하실 수 있고,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많겠지만은 소득이 1,200만 원 이상이라면은 월세 수입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하시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이 궁금해요. 세금 이런 부분 정리해서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다음에 또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